저희가 농장 조성한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했고, 또 3월달 들어서 이렇게 해야 또 올리브를 이제 심겠다, 뭐 아니면 농사를 시작해 보시겠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타이밍상 적절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시작하게 됐고요. 그냥 제가 올리브 시작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리브 시작한 거는 이제 2018년에 스페인에서 수입을 처음으로 한 6,500번 정도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게 이제 2018년도에 독일 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그 항상 매년 1월 달에 그 화해 박람회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독일인데, 봤는데 이제 너무 그림 같은 상태로 딱 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올리브만 전시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전 세계 화해, 우리가 이제 꽃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이 거기 다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출품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태리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올리브를 출품하는데, 거기 관 하나가 이제 거기 올리브를 다 독차지하는, 그 정도로 이제 화해 시장에서는 올리브가 이제 박람회에서도 전체 공간이 홀이 10개라고 하면 10분의 1 정도 아니면 이제 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착이 안 됐어요. 이 농업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데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저는 반상수 쪽에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기준이 없는 게 이제 외국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만들고 내가 그 목표를 딱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냥 올리브라고 하면은 좀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약간 틀을 깨보려고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고, 처음에는 저도 좀 고가로 팔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500번 수입했던 과정 안에서 절반 3,500개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수입을 했을 때 올리브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대한민국의 그 화해 관련된 분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 안에서 죽여 먹기도 한 절반 이상 죽여 먹었고, 그러면서 보통 수입을 하면 격리 재배라는 걸 합니다. 보통 가장 빠르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많이 끝내주고요. 저희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격리 재배를 종료를 시켜주는 기준은 신엽이 이제 왕성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샘플이 안 나오면은 이제 병충해에 대한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한 절반 정도 죽었던 과정 안에서 그걸 못했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기준대로 그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더 키웠습니다. 키웠더니 현지 애들한테 사진을 보내줘도 놀랄 정도로 그 품질이 더 좋게, 반상수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올리브 시장에서 나무들이 유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2019년도에 6월 달에 수입이 금지됐어요. 근데 이제 금지된 게 이제 모든 올리브 나무가 금지된 게 아니라 주산지에서 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리브 나무는 절대 수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금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결돼서 좀 이따가 품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 농장에 있는 건 전부 수입품입니다. 네. 이제 묘종 단계에서부터 수입을 하고 3년 정도 출장을 하면서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리브나무를 수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딱 돈을 들고 바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저희랑 독점적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로 한국 업체한테는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 상황이고, 신규로 농장을 뚫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 세팅하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제가 그 수입을 안 되는 상황에서 시도를 했던 게 2021년도. 21년도에 그 코로나 때 넘어갔었거든요.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하려고 하는 게
시엘라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래요. 올리브가 이제 시엘라라는 병이 있는데, 그때 2019년도에 그 시엘라라는 병이 이제 스페인, 이태리에 창궐을 해가지고 한 100년, 200년 키운 올리브 나무 농장의 나무들이 거의 괴사를 했습니다. 네.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바이러스 병은 아닌데 바이러스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포도피어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에 기주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몇백 년 걸쳐서 올리브나무에 생긴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변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사합니다. 약간 그 이집트 미라처럼 그냥 싹 말라요.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그 병이 한국에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그 병이 들어오면 이제 재난 상태가 발생합니다. 뭐 사과 농장, 배 농장, 뭐 이런 데도. 그다음 기존의 포도 농장들은 그냥 싹 다 가는 거고. 그 병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것도 이유는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 방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저희 농장은 그래서 약간 뭐 무병 농장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수입을 해서 이제 초반부터 총 3번에 걸쳐가지고 검역소에서 병을 검출하거든요. 올리브 보면은 이제 옐로우 리프 병이라 그래가지고 노란색 반점이 이제 약간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성질, 그러니까 추워서 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반점식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성 병인데 올리브에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제 올리브가 좀 늦게 시작한 게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제대로 시작했으면 2008년도부터 시작할 뻔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농사 좀 하이테크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한번 물어봤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는 86년도에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86년도에 올리브가 시작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뭘 해볼까라고 말하는 상황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총 농사 짓는 규모는 9,700평인데, 여기는 한 78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묘종 중심으로 생산하는 농장이고, 4,000평짜리에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가공, 그 가공을 위한 원료를 위한 농장을 이제 2주 뒤에 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달부터 계획을, 예? 노지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리브는 이제 뭐 여기 다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엄청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대다수 계시거든요. 올리브 뭐 장점보다 일단 단점보다 장점이 더 훨씬 많다고 봐야겠죠. 단점은 이제 뭐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장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저희 보고 이제 올리브 가지고 오일을 가지고 생산하지 않느냐. 저도 농사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묘종 농사하고 이제 관상소 농사를 계속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아까 대표님 성함이 김대중 대표님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공 쪽으로 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고자 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최근에 비양도가 지금 올리브 섬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 신문 기사 보셨어요? 지금 올리브 섬으로 전환하려고 작년부터 지금 기후변화 테스트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5일부터 식목일 때부터 이제 식재를 조금씩 들어가서 올해 연말까지 조금씩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5년에서 10년 사이 동안 섬 전체가 올리브 섬으로 전환이 돼요.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전량 거의 비양도에 다 들어갈 겁니다. 올리브 키워보신 분들 있으세요? 땅에 심으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 정도 된 게 지금 저희 2년생인데 저거 아마 심으면 지금 심으면 이제 10월 달까지 최소 5배는 큽니다. 키가 한 1m에서 잘 키우시는 분은 1.5m. 근데 저희가 2% 가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를 막 키우면서 키우진 않고 그래서 저희 한 사람 가슴 높이 정도 거기서 이제 키울 거고 그리고 이제 왜 올리브를 하는데 열매를 안 하느냐 그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열매가 정상적인 수확량이 나오려면 만 5년 정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냥 재미삼아 텃밭같이 키우시는 상황 아니면 5년 동안 버티는 농장이 있을까 저는 제일 의문이고 그리고 그게 본 수확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의견은 품질 자체가 유럽의 품질하고 견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나올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왜 의문이냐면 일본이 이미 올리브 역사가 100년 정도 됐는데 본인들이 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더라도 그게 100%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해요. 외국에서 사온 원료를 가지고 3개 정도를 섞어서 블렌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가 나오면 저는 올리브 오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스페인 출장을 가기 때문에 넘겨짚으면서 그 공장에다가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순수하게 자기네가 농장에서 딴 거 말고 여러 가지 원료를 섞어서 3가지 정도를 섞어서 엑스트라 버진을 블렌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농장들은 좀 가격이 싸겠죠. 엄청 순수하게 자기네 거를 높인 농장들이 좀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브 오일이 작년, 재작년에 막 인터넷에 도배가 엄청 됐거든요. 캡슐 형태로도 팔고, 뭐 이제 박진영 JYP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아침에 맨날 공복에 마신다 그래가지고도 엄청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작용들이 있겠죠. 7년 전에 제가 오일 수입을 해보려고 했을 당시에도 네이버에서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레드오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들이 올리브 브랜드들이 가격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과연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의지가 엄청 강하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데 순탄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다 100% 이파리하고 가지로만 가공을 해서 만들진 않지만 대표적인 회사들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면서 했는데 이제 저희 김대현 대표님 만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장점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장점이 있는 게 이제 발효입니다. 발효. 뭐 김치나 된장 이런 거 다 발효합니다. 세계에서 발효 기술이 제일 뛰어난 민족인데 그거를 뭔가 어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저 효소 같은 그런 제품들도 가능해요. 이제 어쨌든 제가 올리브를 일단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화분에서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농장은 이제 커팅을 작년 같은 경우는 화분에 올리브 나무를 달아서 나가자. 이제 서울에 있는 시장들이 수요가 다 그렇게 원하니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커팅을 2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페인 11월 달에 출장을 갔을 때 스페인에서 이제 관상수로 키우는데 최고 A급 농장. 거기가 1년에 커팅 5번 합니다. 커팅 5번 하면 열매가 안 달립니다. 꽃눈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화분화 시기에 대한 그 이제 식물도 이제 뭐 어쨌든 에너지 대사가 있잖아요. 어쨌든 커팅을 하게 되면 그 상처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화분화 시기에 에너지를 다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걔네도 열매 안 달아요. 근데 저는 무슨 고집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매 달라고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달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체에서 열매를 단 다음에 그 이후에 차를 만들고 이파리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열매를 달면 열매만 달아야 돼요. 그럼 열매 달리면 그 에너지가 열매 다 갑니다. 그러면 이파리에는 그 효능이 떨어져요.
두 개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열매를 가지고 가공하는 올리브 시장을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서 그 기간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 조합 안에서.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문자에 보내드린 대로 간단하게 증류를 통해 가지고 이쪽 화장품, 저는 가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해서는 김재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오늘 모임의 목적은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든 걸 직접 다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약간 본인 스스로 올리브에 대한 가능성, 그거를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1년 동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가동 대표님 하겠습니다.